안녕하세요. 엉성쌤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시면서 가장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어려워하시는 거죠. 다양한 문법 용어, 품사들이나 성분 때문에 영어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그 기초 출발 지점에서요. 동사, 그리고 주어, 그리고 영어 문장의 단어 배열 순서, 순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최대한 문법 용어를 빼고 담백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저랑 같이 출발해 보시도록 할게요. 그럼 자, 첫 번째 보시다시피 여기에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동사죠. 근데 이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사인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 동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동사가 제일 우선이냐고요? 자, 여기 있는 요겁니다. 동사는요, 무조건 한 문장에 한 개가 있어야 됩니다. 한 문장에 한 개가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 한 개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동사란 건, 자,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등등등등 표현들이 있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렇게만 정리해주세요. 여기 보이시죠? 다, 다. 그렇죠? 그럼 동사가 두 개가 나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죠? 다가 됩니다. 다다. 나는 집에 간다다. 안녕하세요. 요요요요요. 그렇죠? 말을 더듬으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글을 쓸 때는 우리가 더듬지 않죠. 그래서 다다가 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를 하나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제일 중요해요. 이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우리가 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자친구 볼 건데 남자를 볼 필요 없잖아요. 남자친구 만날 건데 여자 볼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출발 지점, 영어를 공부할 때는 가장 먼저 동사를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이상하죠, 다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 하나라고 규정을 지을 거냐? 누구랑 누구 중에? 자, B라는 아이와 일반이라는 아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럼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자, 둘 다 다로 끝난 건 매한 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이다, 있다, 간다, 먹다, 잔다 있죠? 자, 그래요. 이 중에서 우리는 요것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다, 있다. 그렇죠? 이다, 있다와 vs죠. 아닌 것으로 구분을 쭉 하시면 돼요. 이다, 있다가 비동사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둘이 규칙이 달라요. 그래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아래 제가 MR이즈라고 비동사 예시를 써놨는데요. 이건 이따가 주어랑 같이 한번 다시 설명 드릴게요. 자, 뜻이 우리가 이다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문장으로 볼게요. 나는 소년이다. 그렇죠? 너는 예쁘다. 그녀는 행복하다. 사과를 먹는다. 나는 잔다. 집에 간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문장들이 있죠. 다 하나씩 있죠. 하나,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죠? 문장이 맞죠? 일단은 우리가 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이 첫 번째 문장에 I am a boy. 이 문장을 보시면 학생에다가 이다를 추가해 놓은 거예요. 이다를. 두 번째는 예쁘다죠. 예쁘다가 만들어지는 게 예쁜에다가 다를 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를 그냥 더하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다라고 해서 예쁜 이다인데, 그렇죠? 니은 빠지면서 예쁘다가 바뀌는 거죠. 행복하다고 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에 다로 끝나는데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는 단어들, 물론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뜻이 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다라는 걸 편의상 좀 더 우리 한글에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뜻을 이다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다가 있는 이 비동사와 그렇게 아닌 나머지들, 비동사 이외의 나머지 다로 끝나는 단어들, 일반 동사죠. 이 둘만 구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글을 써볼게요. I am go home. 어머, 내 얼굴이 가리고 있네. 샥. 자, 여기 이 문장 한번 봐보실게요. I am go home. 이건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죠? 이걸 해석하면 나는 집에, 그렇죠? 간다. 그리고 다가 돼버리죠. 자,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단 하나 빼자겠죠?
밑에 다가 빠지는 게 얘가 빠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구분해야 될 첫 번째 단계. 1단계인 동사 찾기입니다. 동사는 뜻이 뭐다? 동사는 뜻이 여기 있죠? 다로 끝난 겁니다. 이 뭐뭐 다로 끝난 아이. 근데 그게 문장에 몇 개 있어야 된다? 한 개가 있어야 된다. 한 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외워야 될 단어는요. 영어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외워야 될 단어는 동사입니다. 뭐뭐 다로 끝나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로 끝나지 않는, 여기 밑줄 보이시죠? 이쪽 보세요. 오른쪽 중간에 있습니다. 예쁜이나 행복한 같은 다로 끝나지 않는 단어들을 다로 끝나는 단어로 착각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사를 가장 먼저 봐서 우리가 봐야 될 가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사를 정리가 되면요. 그 다음 봐야 될 게 우리가 뭐냐? 바로 주어입니다. 다음 봐야 될 게 바로 주어인데요. 주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동사는 뭐였어요? 뭐뭐 다였습니다. 뭐뭐 다. 여기 제가 아래 써놨어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다시 추가를 시켜 놓았습니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 보이시죠? 비동사는 이다, 있다. 일반 동사는 비동사 외 나머지 다들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그럼 이 비동사, 일반 동사를 찾았으면요.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냐면 주어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다를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은는이가를 찾는 겁니다. 은는이가. 그렇죠? 주어는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공부하시는 분들, 그렇죠? 문장의 주체, 동사 앞에 있음, 뭐 등등등 이런 말들로 보셨을 거예요. 이런 말들로. 근데 이런 거 신경을 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건요. 오롯이 여기 은, 는, 이, 가로 끝나는 단어들을 찾는 겁니다. 은는이가. 그럼 이걸 찾는 이유가 뭐냐? 여기 써놨죠. 그렇죠. 동사에 s를 붙일지 결정하는 겁니다. 동사에 s를 붙일지. 자, 그럼 동사에 s를 붙인단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죠. 이걸 다시 쓰게 되면요.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겁니다.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가 어떻게 동사의 형태를 바꾸느냐? 자, 보세요. 주어가 만약에 I가 나오죠? 비동사의 경우에는요. 주어가 I다. 그러면 M이 됩니다. 아까 좀 전에 MREG 있었죠? 그렇죠? MREG에서 주어가 I일 때 M으로 바뀝니다. B가요. 이 B가 M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R죠. 누구일 때요? 너일 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더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간단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는요, you라는 영어 단어가 너도 있지만 너, he라는 여러 명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명. 그쵸? 여러 명이기 때문에 를 쓰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라는 표현에는요, I와 you를 뺀 나머지라는 표현에는 뭐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 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럿이 아니면 몇 개일까요? 여럿이 아니면 당연히 한 개를 얘기한 겁니다. 한 개를. 근데 이걸 우리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없죠. 없죠. 왜? 여럿이 아닌 거니까요. 여럿이 아닌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건 I와 U를 뺀 나머지가 이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3인칭 단수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3인칭 단수라는 표현을 외우실 건지, I, U 뺀 나머지로 머릿속에 익히실 건지요. 이렇게 비동사가 주어에 따라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럼 볼까요? 어떻게 바뀌는지? 원래 주어가 I일 때 나는 소년이다가 I, B여 보이었습니다. 원래 문장. 근데 주어가 I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B가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M으로 바뀌게 되죠. 너는 예쁘다에서도 You, be pretty인데요. 이 B라는 동사가 뭐예요? You를 만났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야 돼요? a로 바뀌게 되겠죠. 근데 she라는 건요, 보시면 I 아니죠? you 아니죠? you가 아닌과 동시에 한 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B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is로 바뀌는 거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가 MREG가 주어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배우게 됩니다. 배우신 분들은 여기까지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제 우리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비동사가 MREG로 바뀌는 현상을 봤어요, 우리가. 그럼 당연히 누구도 그럴까요? 그렇죠. 여기는 일반 동사들도 뭔가 형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I와 U일 때는 관계가 없어요. 오롯이 여기입니다. 여기 나머지일 때. 이 나머지일 때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나머지일 때만. 그래서 일반 동사가 주어가 나머지일 때, 그죠? IU가 아닌 한 명일 때, 그렇죠? 어떻게 돼요? 슬립이 S를 동반해서 이렇게 바뀌죠. 슬립스로. 그렇죠? 근데 마치 여기에 S를 붙이는, 비동사에 S를 붙이는 거 뭐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3인칭 단순한 표현을 자꾸 쓰는데 용어 정리해서 뭐 도움 될 게 뭐 있나요? 머릿속에 개념을 심어야지. 그래서 나머지일 때 비동사 S로 끝나듯이 일반 동사도 똑같이 뭘 한다? S로 끝난다. 그죠? 비동사도 MR, is, S로 끝났어요. 일반 동사도 S로 끝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왼쪽 하단 보실게요. 여기 동그라미 쳤습니다. 여기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IU 아닌 나머지라고 써놨습니다. IU가 아닌 나머지요. 그래서 위에는 IU를 써놨지만 여기는 나머지만 썼습니다. IU와 U는 변동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에 2에 S, 슬립에 S, 9에 ES. 이거 형태 변화니까 디테일은 나중에 먹고요. 전부 다 S가 붙었죠. 그래서 그녀는 사과를 먹는다가 여기는 it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t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그는 잔다에서 슬립이 슬립, 스가 time go home에서 go가 goes로 그렇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먼저 보는 이유는 문장이 맞나 아닌가, 우리가 볼 가치가 있는가 보는 거였죠. 한 개 있는지 확인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어를 확인한 이유는요. 주어를 확인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은, 는, 이, 가라고 끝나는 단어가 뭐니까 동사에 s를 붙일지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s를 붙이는 건요, 여기 왼쪽 하단에 IU가 아닌 나머지 주어일 때 s를 붙인다. MREG는 우리가 I 짝꿍, U 짝꿍, 나머지 is 짝꿍. s는 공통되죠. B나 일반이나 그렇죠. s로 끝나야 됩니다. 주어가 나머지일 때는 누구 아닌 나머지? I, U가 아닌 나머지일 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사와 주어를 찾는 이유까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봐야 될지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동사와 주어를 어떻게 배열하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배열하느냐?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어순이라고 써놨습니다. 어순. 자, 어순이 뭐냐면 영어 문장의 해석별 단어 배열 순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게 평서문이라고, 이건 부정문, 이건 의문문, 이건 명령문, 이건 부정명령, 이건 청유문, 이건 부정 청유문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순서를요. 근데 이런 용어들은요, 제가 최대한 간소화시키겠다고 했죠. 이런 용어들은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혹시라도 시험 볼 때 그때 알면 되고요. 영어를 공부한 자체적으로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필요가 없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예요. 그래서 뭐뭐 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 있잖아요. 난 소년이다. 그렇죠. 여기 시험 볼게요.
I'm happy. 뭐요? 나는 행복하다. 다로 끝나는 겁니다. 다로. 그럴 때 주어, 동사, 나머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나머지란 건 그렇죠. 주어, 동사가 아닌 나머지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어였죠. 나는 없는이가 들어가죠. 다음에 M이 이 다였죠. 원래 B였는데 누굴 만났죠? I를 만났기 때문에 M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주어, 동사, 나머지 순서로 I am happy라는 순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좀 전에 동사에서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했죠? happy가 행복하다가 아니고 행복한이기 때문에 M이랑 같이 있어야 다가 만들어지겠죠.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M을 빼시면요. I happy를 만들어 버리신다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I happy는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I happy는요. 나는 행복한으로 끝나버립니다. 자, 그럼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다가 있는지. 다가 없죠? 다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틀린 문장이죠.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단어를 똑바로 봐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아니다로 끝났죠. 아니답니다. 아니다면 우리가 not이라는 글자가 어디선가 누군가 이걸 설명하실 때 편의를 위해서겠지만 not을 가지다가 아니다라고 설명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다는 근데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식적으로 논리가 안 맞죠? 다가 없어져야 돼요. 다가. 왜냐면 다가 들어가 버리면 동사가 두 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not은 동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여기다가 다를 붙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문장 보시면 I am not happy 써있죠. 다에다가 아니 붙인 거죠. 그래서 am 뒤에다가 동사 뒤에다가 not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아니다 됩니다. 아니다. 그럼 물어볼 때 어떻게 하냐? 그렇죠? in이라고 했죠. 행복하니? 라고 할 때는 그렇죠. I하고 M하고 위치를 뭐 해줬어요? 바꿔줍니다. I하고 M하고 위치를 바꿔주면 끝납니다. 요리 가고 요리 가고. 근데 영어는요. 문장의 형태를 바꾸면서 뜻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한글과의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그 부분 명심해 주시고요. 물어볼 때는 동사의 주어 위치를 구한다. 바꿔라. 동사의 주어와 위치를 바꿔주시는 게 물어볼 때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복잡한데 아래 거까지 어떻게 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일 텐데 아래 거는 오히려 더 쉬워요. 그냥 단어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주어 동사 나머지를 외웠잖아요. 맨 처음에 이 주어 동사 나머지를 배열을 외웠어요. 그러면 명령문부터는요. 이 아래는 전부 보세요. 누가 없습니다. 누가 없어요? 그렇죠. 주어가 다 없습니다. 주어가 없어요. 주어를 빼면 끝납니다. 그냥 주어를 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하실 게 있어요. 주어를 빼게 되면요. 제가 주어가 하는 역할이 있다고 그랬죠. 동사에 s를 붙이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주어가 없기 때문에 동사 s는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전부 동사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쵸. 원형이 됩니다. 동사 s는 없어요. 절대로. 동사 s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만 빼면 뭐뭐 해라가 됩니다. 그래서 be happy, 행복하다가 아니고 행복해 나가 되고요. 그럼 don't는 뜻이 뭐냐? don't의 뜻이 여기 있는 글자입니다. 하지 마라. let'는 하자고요. let's not이 하지 말자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왜 쉬운지 알겠죠? 문장 연습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가지 다 아니다 이니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주어만 빼면 되니까. 그리고 단어를 외우시면 돼요. don't가 하지 마라. let'가 하자. let's not이 하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단어의 배열을 정리하시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부분은요.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한 문장 만드신 다음에 다 아니다, 이니, 해라, 마라, 하자, 말자를 연속적으로 하루에 한 문장씩만 만들어 보셔도 절대 어려운 문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여기저기 색칠된 거 보이시나요? 색칠된데. 여기에 색칠되어 있죠. 이렇게. 자, 이 부분이 왜 색칠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막히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뭐 다는 똑같아요. 주어, 동사, 나머지. 그렇죠? 그래서 I eat dinner 여기 있습니다. I eat dinner라는 문장이 오른쪽에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니다를 할 때는요. 이 뒤에다 여기에다가 not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이 뒤에다 not을 붙이는 게 아니고 누가 나와야 되느냐? 보시는 것처럼 do does가 나와야 됩니다. does는요. 고민해 보세요. 잠깐. do에다가 s를 붙이는 거예요. do에 s를. 그러면 주어에 따라 붙게 되겠죠. 원래는 do입니다. do. 원래는 do예요. 이 do에다가 not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조동사라 부릅니다. 뭐 조동사 이러면 또 필요 없어요. 그냥 두더지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두더지. 땅 파고 산 두더지. 여기 보세요. 평상시엔 안 보이죠? 안 보이다가 필요할 때 뿅 하고 튀어나옵니다. 땅 파고 사는 두더지. 뒤에 납 붙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더지가 납 붙이고 나머지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 do 쓰고 납 붙이고 eat dinner.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더지가 앞으로 자리 바꾼다고 그랬죠. 동사하고 주어를. 두더지가 자리 바꿔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러냐? 자, 여기에는 일반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동사는 한 개도 있지만요. 일반 동사는요. 자리 고정입니다. 자리 고정. 자리를 바꾸지 않아요. 일반 동사는. 일반 동사는 자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동사 특징이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니까 do does라는 다른 단어를 이용해서 다른 동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do does에는요. 이건 뜻이 없습니다. 뜻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그냥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적응이 안 돼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장을 무슨 문장을 쓰느냐? 이런 문장을 쓰는 거죠. I eat not dinner와 같은 문장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시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데 난제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는 방법은요. 원래 여기 보시면 다로 끝나는 문장에 주어 동사 나머지였죠. 어떤 두더지가 나왔죠? 두더지 알고 계시죠? 땅 파고 사는 두더지. 땅 파고 사는 두더지가 뭐예요? 필요에 따라서 낫을 받으러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나간다. 일반 동사 대신에 라고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요. 여기 이하는요. 비동사와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don't 하지 마라, let's 하자, let's not 하지 말자. 그리고 여기도 주어가 없으니까 s 안 붙이죠? 그래서 먹어, 나로 끝나는 거죠. 락으로. 이게 영어 문장의 어순이 만들어지는 이유입니다. 생긴 모양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주어 동사 중에 나머지 중에 어떤 게 어디 위치에 가는지 그걸 볼 때 제가 처음에 분명히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왜 동사가 제일 중요해야 되는지. 자, 여기 보세요. 보시면 비동사나 일반 동사 중에 주어가 없는 문장 한번 찾아볼게요. 주어가 없는 문장. 자, 여기 주어 있죠? 주어 있습니다. 주어 있고요. 주어가 없어요. 없죠? 없죠? 없어요. 그렇죠? 보시죠. 아니, 여기 주어 있어요? 있죠? 있죠?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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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우리가 배우는 문장 중에요. 어떤 문장이에요? 주어가 없는 문장이 많나요? 주어가 있는 문장이 많나요? 주어가 없는 문장이 훨씬 많습니다. 반대로요. 동사가 없는 문장을 찾아볼게요.
동사 없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 있죠? 여기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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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없죠? 다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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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습니다. 동사가 없는 문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장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를 먼저 찾을지 동사를 먼저 찾을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더 중요할까요? 문장의 어순에서는 해석을 할 때는 주어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표현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외워야 할 단어가 동사인 이유가 이거고요. 가장 먼저 동사를 찾아야 될 이유도 여기 있어요. 왜? 주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문장을 봐야 될까요? 꼭? 맞다 틀리다 주어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주어만 보고 문장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한 번에는요. 하지만 동사는 없으면 틀린 문장이에요. 주어가 없다고 틀린 문장인가요? 아니요. 주어가 없어도 가능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사를 먼저 확인을 해서 몇 개인가 보는 거예요. 비동사도 하나, 일반 동사도 하나 인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주어를 확인함으로써 뭘 붙여야 돼요? s를 붙일지 말지 am, are, is를 구분을 똑바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s와 mrg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s와 mrg를 구분했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해석에 맞춰서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해석에 맞춰서 문장의 순서가 이렇게 주어, 동사, 나머지 주어, 동사, not, 나머지 그리고 주어가 없는 문장들이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영어 기초를 출발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정리를 하시면 영어는 정말 쉬워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쉬워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 있는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 보이시죠? 동그라미 치고 있죠? 이 문장의 세트. 전 이걸 이제 제 학생들한테 이제 문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일곱 개에서 이제 제가 일곱 개라고 얘기합니다. 일곱 개 문장. 일곱 개 문장만요. 매일 한 문장씩만 비동사 문장 하나 한 세트, 일반 동사 한 세트만 연습하시면요. 영어는 금방 늡니다. 뭐냐고요?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거에 익숙해져야 되냐? 그렇죠. 이 구조에 익숙해져야 돼요. 우선 아직은 나머지에서 뭐 이제 목적어나 보어나 이런 거 어떻게 써야 돼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거기까지는요. 용어 자체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동사를 쓰시고요. 그리고 문장에 주어를 넣으시고 나머지는 임의로 설정해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이 정도만 하셔도 익숙해지시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한다? 이 나머지 중에 이제 우리가 목적어와 보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목적어와 보어라는 애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연습이 충분히 되신 다음에 이 목적어와 보어가 연습 들어간 겁니다. 근데 목적어 보어도 여기에 있는 문장만 연습이 잘 되게 계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미 심지어 목적어 보어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나중에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공부를 해가면서 해야 될 가치는 없어요. 이게 근데 완성이 안 되면 이게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렇죠. 목적어 보어를 안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냐고요? 문장의 완성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그냥 문제는 풀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쓰고 싶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리드린 건요. 가장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할 건 누구다? 그렇죠. 동사입니다. 동사. 그리고 그 다음은요.
주어입니다. 주어. 그리고 나서 이 순서 대열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동사를 가장 먼저 보는 이유는요? 복수 들어갈게요.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동사를 가장 먼저 보는 이유는 다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는 집에 간다다. 안녕하세요. 요요요요 이런 거 안 하니까. 동사는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주어를 보는 이유는 주어가 누구의 형태를? 동사의 형태를 결정짓기 때문이죠. 동사의 근데 무슨 형태? s를 붙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로지 머릿속에 그거 만드시면 돼요. s 붙일까 말까. s를 붙이는 경우는요. 주어가 iu가 아닐 때. 가수 iu 좋아하시는 분들은 iu 생각하시고요. 뭐 iu 안 좋아하는데 그냥 뭐 떠올리셔도 돼요. iu, 나, 너. 그래서 너는 이제 무슨 뜻이다? 너, 히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 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울 때 단어 하나로 정리하려고요. 그래서 iu 뺀 나머지는 나, 너 뺀 나머지 하나 될 때 동사에 s를 붙이자. 꼭 기억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 7개의 문장을 비동사와 일반동 상태로 자꾸 연습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혹시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 추가로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강의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